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일본을 노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플라자 합의 이후 1990년대에 일본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예전 일본 도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이나 소니의 워크맨처럼 새로운 기술 개발 혹은 새로운 혁신을 해야 하는데 꽉 막힌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하던 것만 하다 보니 일본의 혁신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쿠팡부터 시작해서 토스까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온다고.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한국에서 자화자찬했죠. 근데 요즘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진국들 다 잘 나가는데 한국만 경제가 이상해요. 오늘 한국 경제가 왜 마탱이가 갔는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작년 10월달 이후로 한국의 무역수지가 적자예요. 그 이유 중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가 상승해서 그렇다. 한국의 주요 수출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라서 그렇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대중국 무역이 적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대중국 무역이 흑자였는데 작년부터 대중국 무역이 13개월 연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국이 장기간 경제 침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수출하면 우리는 그 물건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판매해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도 수출을 많이 하고 중국이 수출을 적게 하면 우리나라도 수출을 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도 안 나오는 거고 전체적인 무역 수지도 안 나오는 거다 이건데 올해 4월 중국은 지금 역대급 호황이고 수출 내수 2마리 토끼 다 잡았어요. 그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철강, 석유화학, 시스템 반도체, 석유 제품, 메모리 반도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많이 생산했다가 수요가 급감했는데 이때 재고가 너무 많아서 돌아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가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한국은 너무 메모리 반도체 의존이 심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해주면 나라 경제가 휘청일 정도예요. 물론 배터리 산업이나 전기차의 수출은 미약하게나마 늘고 있긴 한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배터리 점유율 떨어지는 한국. 이노베이션, 삼성 등 한국 배터리 3대장이 전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떨어지고 있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봐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인 현대차에서도 중국 배터리 기업인 배터리를 현대자동차에 계속 넣고 싶다는 말을 했죠. 중국 배터리가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가고 한국 배터리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국 기업 지원 정책도 있지만 유럽 때문인 것도 있긴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 한국산 배터리보다 중국산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기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유럽은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에요. 자동차, 석유 제품, 의약품, 기계 장비 등등 중국에다 팔아먹여야 되죠. 중국에다 물건 팔아먹으려면 중국의 말을 잘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중국 배터리를 유럽이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 잘하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요즘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폭스바겐, 도요타 다음으로 생산량 3위이고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가 바로 현대차예요. 로봇 전문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 현대차의 미래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 역시 놀랍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의 성장은 일시적일 겁니다. 현대차는 현재 선진국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낮아요. 대표적으로 2019년에 나온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경찰들이 집시인 주인공을 잡으러 가는데 이때 나온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는 포드고 지진 주인공이 타고 있던 차는 현대차죠.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는 현대차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타는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보다 현대차는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죠. 하지만 현재 이런 현대차의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졌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를 구매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현대차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고요. 앞으로 현대차는 차세대 전기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미래 산업을 빠르게 키우지 않으면 도태될 겁니다.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에서의 변화가 어려운 한국?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탈중국하라고 하지만
미국은 탈중국을 하지는 않아요. 올해 4월 달에 테슬라, 인텔 등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중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했어요. 이를 본 마크롱이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며 중국 만세를 외쳤고, 그 이후에는 유럽이 착실히 탈중국을 할 동안 미국은 유럽에다 천연가스 비싸게 팔아먹고, 자기들은 중국에다 계속 물건 팔아먹고 있는 게 짜증난다는 거죠. 반면 우리는 외교에 있어 북핵 문제가 있기에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은 체급이 큰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받았지만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가 확정된 뒤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 이전을 많이 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한국 기업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미국에다 준 이후 보조금도 못 받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럼 한국이 미국 손절하고 핵 만들어서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자주 국방하면 안 되냐고 반문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이 핵을 만들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받던 제재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때보다 더 크게 힘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